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리 통증으로 잠시 멈춤을 했었죠. 그런 지가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통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졌습니다. 다행히도.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았는데요. 완전히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처럼 영상을 아주 많이 막 이렇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틈나는 대로 좀 지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말씀드릴 주제는요, 췌장암입니다. 췌장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좀 공부를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을 해야만, 수술로 완전히 도려내야만 완치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병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고요.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뭐냐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수술로 완전히 그 주변을 다 도려낸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잠재적 완치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걸 갖다가 완전 절제를 해도 그래도 예후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어디선가 아주 작게 남아있던 것이 또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그런데 일단 발견이 됐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15에서 20%만이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됐을 때 수술이 가능한 그런 게. 왜냐하면 늦게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늦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이미 좀 늦은 경우가 많은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병이죠. 그래서 이거의 5년 생존율을 한번 따져보면은요, 이 5년 생존율을, 그러니까 R0 리섹션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R0 리섹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하고 췌장이 이렇게 있고 암이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도려낸 겁니다. 도려내고 이 도려낸 그 가장자리를 다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마진 네가티브라고 하거든요. 이 가장자리에 없다, 네가티브.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깨끗하게 절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주변만 따져보면은. 근데 그런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이요, 한 30%. 그리고 어떤 경우 10%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림프절이 음성인 경우에는 그래도 30%가 나와요. 근데 림프절이 있는 경우에는, 림프절로 이제 암이 간 거죠. 그런 경우에는 R0 리섹션을 해도 10%밖에는 안 되는 그런 병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췌장암이란 무엇인가? 췌장암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이거예요. 덕탈 아데노카시노마. 우리가 보통 췌장암이라고 부르는 건 다 이겁니다. 자, 덕탈이 뭐냐면은요, 이게 도관입니다. 도관. 관이죠. 관에서 생긴 아데노카시노마는 이제 선암입니다. 선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췌장이 이제 뭐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있는데 이 안에는 관이 있어요. 이 관은 원래 뭐 하는 관이냐면 췌장에서 소와 효소를 분비하면 걔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길이에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가지도 치고 이게 다 관입니다. 관. 이 암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서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생겨서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덕탈 아데노카시노마가 전체 췌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췌장의 신생물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거의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요 안에서도 좀 구분을 세부적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다 안 좋고, 그리고 뭐 치료도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에서 더 세부적으로 뭐 구분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 연구를 이제
해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거에 넓은 개념이 있어요. 넓은 개념. 뭐냐면 판크레아스가 이제 췌장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발생하는 엑소크라인 네오플라즘, 요렇게 명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판크레아틱이 췌장이고요. 엑소크라인이 뭐냐면 외분비입니다. 외분비. 밖으로 분비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발생한 신생물. 요렇게 좀 넓은 의미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분비라고 하는 거는 반대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반대말은 내분비입니다. 내분비. 그러니까 이 내분비는 엔도크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분비는 우리 몸 안쪽으로, 그러니까 혈액으로 분비를 하는 걸 뜻하는 거고, 외분비는 우리 몸 밖으로, 그러니까 소화기관, 소화관으로 분비를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외분비가 되는 거고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분비,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어떤 장치에서 발생하는 신생물, 그런 신생물도 있는 거고요. 췌장에는 내분비 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의 내분비에서 발생하는 그런 신생물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요겁니다. 요거. 췌장의 외분비에서 발생하는 신생물이 전체 췌장 신생물의 여기서는 9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더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요렇게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외분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도관, 덕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관은 전달하는 길이죠. 근데 실제로 효소를 만드는 그곳, 그걸 이제 아시나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줄기세포, 스템셀, 얘네들에서 발생하는 신생물 전부 다 췌장 외분비 신생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95%를 차지하니까 그럼 내분비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있습니다. 증례가 조금씩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이 대부분의 췌장암에서 발견되는 이 외분비 신생물이 아니고 내분비에서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신생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췌장암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췌장암이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이 췌장암에서 가장 흔한 그 증상과 징후,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